모 수출 체결, 최대 용량으로 작업, 한국 탱크, 수출 제때 생산 못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의 국가들, 한국 K2 흑표 전차 사재기 나서, 폴란드에서 대량 수주라는 개가를 올린 K2 흑표 전차에 대한 세계 바이어들의 관심이 심상치 않다. 최근 방산업계에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K2 전차 대량 도입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로코가 현지 면허 생산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온다. 이런 관측에 대해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다만 모로코가 알제리에 맞서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다. K2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모로코의 K2 도입설은 사실무근에서 유력 또는 성사 소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움직이는 포대 존재감 과시한 전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특히 현대전에서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계기가 됐다. 그간 주요 선진국은 현대전엔 전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갑전력을 차륜형 장갑차로 재편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차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구시대적 무기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는 대평원의 전투와 시가전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움직이는 포대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양국 기갑 전력이 모두 준수한 전과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당초 러시아는 전차 전력에서 우크라이나의 압도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잘못된 운용술과 전차병의 역량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개전 후 6개월 동안 약 2000대 전차를 잃을 정도로 졸전을 벌이는 처지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 T-80BVM이나 T-72B3보다 훨씬 낙후된 T-64BV 전차로도 선전하고 있다. 일부 전투에선 현대 전차전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가령 개전 초 키이우 동쪽 노바 바산 전투에선 우크라이나군 T-64BV 전차 1대가 14대의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이 공중 드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격전지 마리우폴에선 우크라이나군 전차 2대가 러시아군 1개 대대 전술단 BTG 진격을 반나절 이상 저지했다. 적절한 훈련으로 전술만 잘 다듬으면 현대전에서 전차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매일 분석하는 세계군 당국은 현대전과 미래전쟁에서 전차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그간 미뤄오던 전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시장이 요동치면서 방산업계의 선수들도 본격적인 판촉 활동에 나섰다. 현재 수출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델은 한국 K2 전차를 비롯해 미국 M1A2 아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레오파드 EA7 플러스, 프랑스 AMX56 르클레르크, 영국 챌린저 3, 중국 VT4, 러시아 T-90M 등 7종이다. 전통의 전차면과 독일을 제외하면 모두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생산하는 주력 전차다. 하나같이 각 생산국이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이거나 세계 여러 나라에 대량 수출된 명품들이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이 한국 K2 전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전차의 핵심 열화우라늄 포탄 장갑. 미국 M1A2는 걸프전에서 맹위를 떨친 M1A1의 개량형이다. 현재 M1A2D SAP V4 모델까지 개량이 이뤄졌고 올해 10월 차세대 에이브람스 모델이 새로 등장할 예정이다. 미군이 사용한다는 프리미엄 덕에 세계 최강 전차라는 평가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군 사양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미군 M1A2 전차의 장갑재와 포탄 관통자는 열화우라늄, 디플리티드 우라늄, 감손 우라늄을 사용한다. 원자량이 커 밀도가 대단히 높은 물질이다. 열화우라늄 장갑은 보통 장갑재와 비교하면 같은 두께로 2배 이상 방어력을 발휘한다. 전차 포탄에 쓰일 경우 텅스텐을 사용하는 동급 포탄보다 20에서 30% 이상 높은 관통력을 낸다. 미군 사양 M1A2의 구체적인 공격력과 방어력은 기밀이지만 다른 나라 것보다 포신이 짧은 4식사 구경장, 총포 구경 단위로 나타낸 총포신 길이,
120mm 활강포에서 쏘는 M829A4 날개 안정 분리 철갑판 APFSDS 위 관통력이 900m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방어력은 균질 압력 강판 RHA 화학에너지탄 피격 기준 1400mm 이상이라고 한다. 문제는 열화우라늄 대신 텅스텐 포탄과 일반 복합 장갑을 사용하는 수출용 M1A2위 성능은 미군용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최신 수출용 APFSDS인 KWA2는 M829A4와 같은 조건으로 발사될 때 관통력이 595mm에 불과하다. 스웨덴 육군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갑제의 방호력도 화학에너지탄 피격 기준 900mm 이하였다. 예멘 내전에 투입된 사우디아라비아군 소속 에이브람스 시리즈 전차가 여러 차례 격파된 이유다. 미국은 자국군 전차가 열화우라늄 소재를 활용해 충분한 공격력 방어력을 확보했기에 주포 및 장갑제를 개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곧 공개될 차세대 에이브람스에도 공격력 강화를 위해 주포 포신을 연장하거나 고성능 신형 장갑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출용 M1A2위 스펙으론 러시아 T-90M이나 중국 99식, 96식 신형 전차와 대등한 전투가 어렵다. 그럼에도 대당 가격은 200억 원이 넘고 기술 이전, 연어 생산 조건도 까다롭다. 폴란드가 미국과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것을 빼곤 최근 몇 년간 해외 수주 실적이 없다시피 하다. 납기 지연 심각한 독일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한때 서방 전차 시장을 평정해 세계 표준으로 평가된 독일 레오파르트 E 시리즈는 어떨까? 최신 개량형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는 M1A2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져 보인다. 독일은 방산 수출에서 특유의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를 잣대로 삼는다. 무기 수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국의 도덕성을 자기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어지간한 나라는 독일제 무기를 사겠다고 제안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다. 사우디가 16조 원을 들여 독일제 전차 800대를 구입하려 했으나 독일은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 거부한 바 있다.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의 높은 가격과 유지비도 간과할 수 없다. 해당 전차는 독일군 도입 가격이 1,500만 유로, 약 203억 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전차의 핵심 옵션인 능동방어장치, APS와 알부 전자장비를 뺀 가격이다. APS를 달고 기술 이전, 연어 생산 등 조건을 추가하면 대당 가격은 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2 전차 풀옵션 사양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느려 터진 생산 속도 역시 문제다. 독일군은 2017년 1월 기존 레오파르트 EA4 차량을 A7 버전으로 개량하는 계약을 제조사 KMW와 체결했다. KMW가 초도 물량을 독일군에 납품한 것은 3년 가까이 지난 2019년 10월이었다. 2016년 발주한 A7 플러스 신규 생산 차량은 계약 체결 후 44개월 만인 2021년 독일군에 인도됐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는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에서 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에서 10년 이상이 걸린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를 일이다. 미국, 러시아에 이은 무기 수출 대국 프랑스의 전차 모델도 살펴보자. 프랑스의 AMX56 르클레르는 1993년 배치 후 30년 가까이 이렇다 할 성능 개량이 없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로 대체될 예정이라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거의 없다. 프랑스 외에 르클레르를 도입한 나라로는 아랍에미리트, UAE가 있다. UAE가 2020년 요르단에 르클레르 전차 80대를 무상 기증한 것을 보면 카탈로그 데이터와 달리 운용상 만족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초 프랑스군은 르클레르 전차를 1,500대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생산 물량은 자국군 250대, UAE 수출용 450대에 그쳤다. 결국 도입 단가와 유지비가 크게 늘어나 현재 40%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낡고 비싼 데다 가동률도 떨어지는 전차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턱이 없다. 다른 대안인 영국의 챌린저 3 전차는 무늬만 영국제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 장갑제 등 핵심 구성품이 독일제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처럼 가격이 비싸고 납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이 개입해 수출 승인이 까다로워질 공산도 크다. 영국은 챌린저 3전차 수출을 폴란드에 제안했으나 폴란드는 거의 고려조차 하지 않고 K2를 택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남는 선택지는 러시아 T-90M과 중국 VT4뿐이다. T-90M은 카탈로그 데이터만 보면 세계 최강의 3.5 세대 전차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병 휴대용 경대전차 로켓에 파괴되는 굴욕으로 명성이 바닥에 떨어졌다. 당초 T-90M 500대 이상을 구매하기로 한 이집트가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T-90M을 구매하면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미국의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 미국은 2017년 튀르키예,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강행하자 적대세력 통합제재법 CAATSA를 마련해 러시아, 이란, 북한제 무기 구입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러 전차, 기대 이하 성능의 국제제재 우려도. 중국 VT4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사실 자체가 핸디캡으로 여겨진다. 중국 전차의 신뢰성은 매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동간 사격 능력이나 야간 전투 능력, 주포 공격력과 방어력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는 실정이다. 파키스탄은 당초 VT4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1차 도입분 176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구매를 포기했다. 중국 전차의 성능에 실망한 나머지 우크라이나 T-84 오플롯 M 전차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주요 강대국이 내세운 전차들은 가격과 성능, 납기 일정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 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는 세계 각국 시선이 K2 전차로 향하는 이유다. K2 전차는 소유 국가들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모든 전차를 압도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은 기본이고 온대, 냉대, 사막 등 모든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다.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가능성, 구매자의 요구에 맞춘 빠른 납품 등 시장 경쟁력도 뛰어나다. 이제 관건은 외교력이다. 기업의 활발한 판촉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면 흑표, 블랙팬서는 3,600대 생산량으로 한때 서방 세계의 표준 전차로 군림한 독일 표범,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 국산 K2 흑표 전차가 세계 무기체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날이 임박했다. 2. 현대로템, K2 흑표 앞세워 유럽 수출 도전, 전차 강국, 독일과 경쟁구도. 현대로템, K2 흑표가 첫 수출에 도전한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유럽 시장에 전차 K2 흑표를 앞세워 전차 강국, 독일과 수주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수주전의 상대는 독일 KMW42, 레오파드 EA7이다. 현재 노르웨이 측에서는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이 레오파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독일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지만 이동 가능 경사, 측면 기울기 경사, 도량 횡단거리, 주력 무기, 유효사거리 등 성능 면에서는 K2 흑표 역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사의 전차를 살펴보면 독일 레오파드 EA7은 현재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로서 120mm 라인메탈 활강포를 주포로 장착해 뛰어난 파괴력을 자랑하며 무게는 65톤, T이다.